네, 여야 간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딕토 정치 룰 소개하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네, 설 연휴가 한 주 지났습니다. 지역 민심을 좀 듣고 오는 뭐 그런 시간인데 코로나19 때문에 좀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녀오신 것 같은데 어떤 얘기들 많이 좀 하시던가요? 장사 안 돼서 죽겠다. 너무 힘들다. 코로나19가 언제 풀리냐. 이제 이런 얘기가 제일 많았고. 처음에 안철수 뜰 때 걱정됐는데 그래서 박영선이 이길 것 같은데요. 아니 실제로 그런 얘기를 저한테 이제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 좀 불편하겠지만 의원님 이번 선거 잘 됐어요. 저쪽에서 한일 해저터널 들고 나와서 너무 잘 됐어요. 그런 얘기를 실제로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정치인들이 설 민심이 어떤지 물어보면요. 다 아전인수예요. 자기 유리한 것만 듣고 유리한 것만 얘기해요. 저는 들은 대로, 있는 그대로 저희 지역 그 상가와 시장을 돌면서 들었던 얘기는 추석하고 또 달라요. 추석은 참아봐야지. 그래, 참아야지. 이게 국가 재난 상황인데 어떡하냐라는 말씀도 곳곳에서 하셨는데 예. 이번에는 허탈해 하시고 망연자실하시고 이제 기대를 해야 되나. 이게 민심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 얘기하고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우선적으로 그때 뭐 손실보상제도 좋은 제도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거 왜 안 합니까? 자, 재난지원금은 시급성을 요하죠. 응급성을 요하죠. 그래서 재난지원금은 정부 행정행위로 지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추석 연휴 관련해서 지금까지의 고통받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법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긴급 재원, 긴급 재난 지원하는 형태로 재난지원금을 주고, 근데 이후로는 이렇게 약간 좀 임기응변식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법에 의해서, 그렇죠. 법에 의해서 앞으로는 보상을 하자. 그래서 법은 또 통과되는데 기간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당장 급한 것은 재난지원금으로, 앞으로 벌어질 피해에 대해서는 영업손실보상 제도로 하자라는 거예요. 손실보상제도는 할 겁니까? 예. 분명히 할 겁니까? 네. 그러면 하나만 더 얘기합시다. 4억 이상 자영업자들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그분들을 보호해야 됩니다. 정말 보호해야 돼요. 왜냐하면 편의점 같은 경우에 예를 들게요. 그 편의점의 매출의 45% 정도가 담배입니다. 담배는 한각 팔아가지고 전부 다 세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100원, 200원밖에 취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4억이 넘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담배를 많이 팔면. 담배가 비싸니까. 그러면 거기는 100원, 200원 벌어가지고 재난지원을 못 받는 겁니다. 그런 사각지대를 우리가 촘촘하게 두텁게 지원을 해서 그들이 버틸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정치의 역할이잖아요. 4억 이상에 대해서 정말 고려하세요. 제가 심각하게 고려도 하고 조선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차 재난지원은 그 다음에 논의하자고요. 아니, 손실보상제도에서 예산 제가 확보해서 말하는 해드리고. 방향은 이제 이해를 하셨죠? 이해가 안 돼요. 또 말이 달라질 거니까. 그러니까 이해력이 부족하구만. 이해는 하는데 네.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말한 부분은 장제원 의원이 정말 그 서민 밀착형 국회의원이니까 저런 걸 아는 거예요. 동네 돌아다니고 얘기 들어보니까 알잖아요. 매출액은 높지만 실제로 소득은 그렇지. 적은. 그런데 재난지원금 못 받는.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100만 원도 못 받는. 사각지대잖아요. 내가 좀 동의하는 뜻에서 얘기를 하면 좀 박수를 치세요. 그거를 민주당에서 좀 실천을 좀 하시라고요. 힘 있는 그래서 민주당에서. 자, 이 이슈는 박수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좀 실천하세요. 말만 하지 말고. 이 시대 참 실천인으로서 앞으로 놀라게 될 겁니다. 아까 아전인수 말씀을 해주셔서, 그러니까 그 본인 당 입장에서 가장 좀 뼈 아팠던 얘기, 가슴 아팠던 얘기 한 말씀만 좀 해주세요. 집합금지하고 그러니까 당장 월세 못 내고 막 이런 상황이 발생하니까요. 그래서 정부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시선, 그리고 이거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참아야 되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텐션이 팽팽하게 좀 올라와 있는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게 장기화되면 여야의 당리 당략을 떠나서 정말 이게 안 좋은 상황으로 갈 수도 있겠다. 근데 저는 이런 게 참 가슴이 아팠어요. 일반적으로 여론조사에 나타나는 비율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분이 60% 정도 되고 지지하는 분이 보통 40% 정도 되잖아요. 왜 60%를 니들이 다 못 갖고 오냐.
니네 지지율은 22에서 27%인데 그 60%나 되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 안 하는 사람들 왜 반도 못 갖고 오냐. 할 말이 없죠. 자, 이런 이슈들이 다 보궐선거와 이제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보궐선거 얘기를 좀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 연휴를 전후로 여론조사 결과가 이제 속속 나오고 있는데 좀 주목할 만한 부분, 주목할 만한 변화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국민의힘이 망했다. 그리고 왜냐하면 안철수가 서울시장 선언했을 때 지지율이 원사이드 1등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호랑이 없는 상태에서 여우가 호가 호의를 한 거다. 박영선 호랑이가 나타나자마자 여론조사는 거의 대부분 박영선 1등 이렇게 되면서 안철수가 한번 끼어들면 안 돼요? 한번 끼워주세요. 네. 그렇게 얘기해놓고 서울시장 선거 지면 얼마나 창피할까? 아니 부끄럽지 않습니다. 다 도움이 되는 얘기니까.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힘이 빠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더 이상 안철수는 갑철수가 아니다. 완전 슈퍼 을 철수가 됐다. 그리고 김종인의 안철수에 대한 디스는 정당하다. 왜냐하면 효용 가치가 그만큼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머리를 잘 쓴 게 안철수 너는 말이야 마이너리그 가서 마이너리그 후보 벤치 선수인 금태섭하고 먼저 싸우고 올라와. 그래서 지지율 빠지기 시간 끌기 작전이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다자구도에서는 박영선 후보가 앞서는 거고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안철수 후보와의 양자구도에서는 박빙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거예요. 작년 연말이나 올 초보다는 많이 좁혀진 건데 그거는 김종인 위원장이 안철수 때리기, 안철수 조롱하기, 안철수 폄훼하기, 하나 더 울리기. 그렇게까지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봐요. 그런데 안철수 때리기가 우리 당 후보로 지지율이 넘어와야 되는데 우리 당 후보로 지지율이 넘어오는 게 아니라 안철수를 때린 만큼 안철수 대표 후보는 그 지지율이 꺾였는데 전체 우리 보수파이가 다 가진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정말 안타까운 지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죠. 상대 후보, 다시 말하면 단일화를 할 대상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키워줘서 합쳐야 시너지가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좀 꺾인 거는 분명한데 안철수 후보가 자기가 이렇게 당하는 걸 모르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의연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장을 우리가 범야권에서 이해해야 된다는 그런 확고한 신념과 또 단일 후보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서로 간의 감정을 건드리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어떤 그 자기의 확신, 믿음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안철수 후보가 1위 후보로서 의연하게 참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철수에 대해서 지나친 호평인데 지나친 호평이 아니라 객관적 호평입니다. 안철수 대표가 그렇게 이타심이 넓은 홍익 인간이 아니에요. 그거는 어떻게 개인적인 판단이지. 개인적인 판단이죠. 나는 개인적으로 판단했는데 그거를 지나치게 호의적이라고 얘기하면 안 저도 되지.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공격하는데 공격을 안 하고 참냐. 단일화가 깨질까 봐. 단일화를 하면 내가 먹는데. 그럴까 봐 못하는 거죠. 안철수들 왜 문재인 대통령 공격하는 거 보면 진짜 독해요. 그 독성이 독한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김종인 생각합니다. 비대위원장이 지금 우리 당의 영향력이 어떤 게 있나요? 후보 단일화 혹은 이번 경선 과정에 김종인 위원장이 차지할 수 있는 영향력 뭐가 있나요? 저는 제로라고 생각합니다. 제로인가요? 예? 아니 경선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 당원들이 바로 토론 끝나자마자 승패를 딱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여론이 만들어져가지고 후보가 나오는 것이고 안철수 후보야 금태섭 후보하고 토론을 통해서 단일화가 돼서 결승을 붙는데 그리고 만약에 김종인 위원장이 틀어가지고 이번에 단일화가 안 됐다? 그거는요 우리 국회의원들 103명이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번에는 단일화 될 겁니다. 그건 단일화 될 수밖에 없고요. 이런 경우는 성사되기가 어렵죠. 안철수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저쪽에서 올라온 나경원하고 경선했는데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네. 그러면 경선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국민의 입장에서는 더 욕심쟁이에요. 우리가 명색이 제1야당인데 3석밖에 안 가지고 있는
국민의당 후보와 경선에서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없어? 어떻게든 무슨 꾀를 내서라도 무슨 핑계를 내서라도 단일화를 안 하죠. 오세훈 후보가 됐든 나경원 후보가 됐든요. 예. 물론 우리 국민의힘 후보가 되기를 저도 바라죠. 근데 만약에 나경원 후보나 오세훈 후보가 누군가가 돼가지고 단일화를 거부한다? 우리 당 내에서도 정치적 미래가 반대가 없어요. 심할 것이고 정치 타격이 입을 것이다. 안철수 후보도 지금 국민의당이라는 작은 당을 지금 하고 있지만 만약에 이번에 본인이 질 것 같아가지고 그냥 3자 구도로 만들어가지고 박영선 후보한테 시장을 상납한다? 본인의 정치적 입지 공간이 있을까요? 앞으로라도? 저는요 정말 막장으로 그러니까 오세훈, 나경원, 안철수가 예. 막장으로 이제 나 이제 그냥 총기 난사하고 그냥 나 정치 안 할래. 이런 생각하지 않는 한 저는 단일화에 합의할 수밖에 없다. 어떤 방식으로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연정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 오세훈 후보, 나경원 후보도 동의를 했고요. 근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정말 좀 좋은 생각이 방법이라고 드네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 중에 국민의힘 후보로 단일화됐을 경우에 아마 투표 안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예. 우리 당 후보가 또 단일 후보가 됐을 경우에 국민의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투표 안 할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표를 모으는 데는 효과가 있을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연정이 아니 가능할까? 남경필 지사도 지금 연정을 하고 있고 대구의 권영진 지사도 지금 부지사라는 자리를 홍일학 의원한테 전 의원한테 내놓음으로 인해서 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장이 있으면 부시장이 3분이나 되잖아요. 예. 저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그것이 궁극적으로 같이 가겠지만 그러한 그 중도 세력까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연립정부적인 시정부 충분히 가능한 얘기고 아주 좋은 제안이었고 또 우리 당 후보도 아주 건강하게 받아들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와 대구시는요. 후보끼리 싸우지 않았습니다. 예. 한 당이 되고 일방적으로 자기 도정이나 시정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다른 당 주요 인사를 정무부지사, 정무부시장으로 이제 영입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연정이라는 이름을 붙인 건데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한마디로 얘기했잖아요. 의미 없다. 그 뭐냐면 옛기 사람들아. 4월 7일 없을 이 뿐이에요. 뜻이에요. 그 결과에 아니, 대해서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정치권 안 지금은- 계신다 그랬는데 지금은 마이크를- 김종인 위원장 얘기한다고 얘기를 하면 마이크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행사할 수밖에 아무런 없는데 영향이 없는 당대당 통합을 했을 때는 공동대표 예. 이렇게 활용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당 저 당 후보끼리 경선한다고 해서 공동시장 하겠습니까? 아니면 예를 들면 나경원, 오세훈, 안철수가 3명이 동의했어요. 그러면 1일 나경원, 2일 오세훈, 3일 안철수 이게 돌아가면서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나경원이 서울시장 되면 나경원 서울시장, 안철수 정무부시장, 오세훈 비서실장 이렇게 갈 거예요? 후보들이 그거 받아들일까요? 누구를 보낼까요? 따로 보낼까요? 예를 들면 나경원 후보나 오세훈 후보가 되면 그것이 국민의힘 후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결승에서 안철수 후보가 붙어가지고 안철수 후보가 됐다. 시장이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부시장의 몫이 나경원과 오세훈의 몫입니까? 국민의힘의 몫입니까? 국민의힘의 몫이에요. 안 풀리기를 바라는 마음을 너무 노골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조금 있죠. 우리가 지금 대안 찾기, 박수치기, 웃음하기 이런 그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여권 얘기 좀 해보죠. 관심이 없어서 일단 재미없었잖아요. 그 박영선 우상 후보 사이에 뭐 살짝 긴장감이 좀 왜요? 돌긴 했습니다. 무슨 긴장감이 있죠? 당의 정체성에 대한 약간 에이. 설정이 있었어요. 어차피 후보는 박영선이죠. 거기서 뭐 살짝 긴장이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 재미없는데. 하여튼 우리는요. 김 빠진 경선 아름답지. 정- 아마 아름다울지는 모르겠죠. 정당 민주당 사상 지지층이 볼 때는. 가장 아름다운 경선. 정당 경선 사상 가장 김 빠진 경선. 재미없는 경선. 아니 김이 이미 빠져 있어요. 박 씨하고 우 씨밖에 없어요. 김 씨는 빠져 있어요. 아니, 김씨만 빠진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좀 이렇게 치열해야 그래도 좀 비슷비슷해야 재미라도 있는데 재미도 없죠. 흥행도 안 되죠.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 경선 과정에서 약간 컨벤션 효과라는 것도 있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효과를 누리지 못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비판 있는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가지고 비판할 일은 아니죠. 그리고 국민의힘도 그거 가지고 비판하지는 않아요. 속으로 고소해하고 있지. 저희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워낙 나다 보니까 사실은 누구나 다 승부를 예측할 수 있고 싱거운 게임이잖아요.
저희가 정책 경쟁하고 그리고 서로 아름다운 정책 선거하고 하는 것이 국민들로 하여금은 안정적인 책임 여당의 모습을 보일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오히려. 그래서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자. 이렇게 제가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민주당 경선이 왜 이렇게 김 빠지고 재미가 없을까? 결국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민주당이 만약에 이번 서울시장 선거가 이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예. 또 명분 있는 출마라 그랬으면 민주당의 서울시에 있는 국회의원 정청래 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의원들과 정치인들이 경선에 뛰어들었겠습니까? 안 뛰어들지 않았습니까? 첫째는 자기가 생각해도 박원순 시장의 입에 담지 못할 행동 때문에 벌어진 선거라는 걸 알거든. 출마의 명분이 너무 없는 거예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측면이 있죠. 박원순 시장이 그런 이유로 그만두고 또 명분이 없거든, 나가려고 민주당은 그러니까. 승리 가능성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후보들이 난립하고 근데 지금 보십시오. 지금 당선 가능성이 제일 많은 것이 국민의힘 후보가 아니에요. 저희 민주당 후보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스코어로는 국민의힘의 서울시장 후보로 나왔던 많은 분들은 결과적으로 헛물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더불어민주당은 경선 룰이 당원이 50%잖아요. 네, 권리당원 50. 예. 그래서 뭐 조금 경선 과정이 싱겁다라고 표현해 주셨지만 우상호 의원이 역전할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이런 겁니다. 마포대교가 길이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제가 모르겠어요. 그냥 감으로 이게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한 2km 되지 않을까요? 2km. 예. 2.5km? 2km, 2.5km. 저는 1.4km. 아, 예. 제가 정답이에요. 예. 자, 그런데 누구도 이걸 맞추기 어렵대요. 근데 7,000명한테 물어봐가지고 7,000명을 나누면 정확하게 1.4km가 답이 나온답니다. 아. 이게 이제 집단지성의 힘인 예, 거예요. 예. 내가 그런 집단지성의 힘이 있는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숫자가 그렇게 되면 그 정답이 나온다는 것처럼 권리당원 숫자가 몇만 명, 몇십만 명이에요. 이거는 일반 국민하고 똑같은 의견입니다. 그 말씀 하시려고 마포대교 얘기를 네. 참 들어주셨네요. 어렵게 설명하네. 참. 잘 들었습니다.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잘 들었어요. 참 쉬운 얘기. 참. 자, 그래서 저희가 또 대안을 제시하는 토론이기 때문에 여러 후보들의 정책이 우후죽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각각 이제 서울이랑 부산의 지역구를 두고 계시니까요. 이제 정 의원님은 이 서울시장 후보의 여러 공약들 가운데 민주당 후보의 공약 가장 괜찮다고 생각하면 하나, 야권, 범야권의 공약 하나 이렇게 두 개를 좀 대주시고요. 부산시장 같은 경우에 이 국민의힘 후보들의 공약 하나, 또 가장 뭐 괜찮다고 생각하는 민주당의 공약 하나씩을 좀. 박영선 후보가 얘기했던 수직정원공원, 굉장히 낯선 개념이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또 건축학과 교수들 전문가들한테 물어보고 공부를 해보니까 이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게 굉장히 좀 핫한 타픽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박영선 갑자기 무슨 수직정원이야 그랬는데 인터넷 세계 최고의 기업인 아마존이 재본사를 짓는데 그 수직정원으로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도 조감도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낯선 개념이지만 실제로 그것이 실현됐을 때는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제가 해보고요. 이곳 YTN이 있는 상암동 근처에 있는 랜드마크 빌딩을 완성하겠다. 오세훈, 나경원 두 후보가 와서 얘기를 했어요. 네. 콜 받고. 네. 근데 그게 박원순 시장 때, 오세훈 시장 때 16년, 7년 전부터 있었던 공약이에요. 예. 남해당 후보 공약 좀 좋은 거 좀 지적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를 또 그렇게 아니 좋은 공약이라니까요. 제가 제 지역구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랜드마크 공약을 많이 했었어요. 130층.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경제성이 안 맞아요. 민자를 유치해야 되는데 그 민자 유치의 경제성이 안 맞는 핵심 이유가 교통 유발금이래요. 2,500억을 따로 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 교통 유발금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고 오세훈, 나경원 후보가 낸 공약을 저는 쌍수를 들어서 환영합니다. 예. 실현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네요. 아니 제가 지금 지하철 2개를 지금 유치했어요. 그 박형준 후보가 예. 그 뭐
거대한 어떤 프로젝트를 얘기한 게 아니라 실현 가능한 예. 아주 실질적인 공약을 한 게 있어요. 그것이 막 이렇게 좀 정치적 논란 때문에 이 가려져 있는 공약인데 산학협력을 부산에 브랜드화하겠다. 지금 각 대학들이 학생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좀 예.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우수한 교수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 인력들이 있고 또 기업은 있는데 그런 우수 인력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학협력이 이 부산의 브랜드화 될 수 있는 그래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여기에 1조 원의 창업 펀드를 만들어서 지원하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내겠다. 이게 핀란드식이거든요. 이러한 산학 클러스터를 통해 가지고 부산의 브랜드를 만들어내서 거기에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기술을 집약시키는 이게 참 정말 창조적인 그런 좋은 공약이라고 생각 들고 가장 실현 가능한 공약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더불어민주당 쪽 민주당 공약은 뭐 저희 당하고 공동 공약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강화도동 신공항을 만들겠다. 이것만큼은 민주당도 공약했고 또 민주당의 그 힘이 또 컸다고 저는 인정합니다. 예. 다수 의석을 가지고 이번에 꼭 밀어붙여져가지고 특별로 통과시켜. 단독 처리할까요? 단독 처리하면 땡큐고요. 그리고 저희는 15명 갑니다. 네. 15명 가니까 다음 시장은 반드시 신공항을 관철해내는 그런 시장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의 당만큼은 아니지만 이게 상대당 공약에 대한 칭찬도 굉장히 아니요, 칭찬을 이상하게 하시는데 보니까. 좋았습니다. 자, 한 주 동안 쌓인 정치 독서를 빼기 위해서 저희 디톡스 주스 준비했습니다. 아, 당근 주스인가요, 오늘은? 말물. 당규라고 당근. 아이고.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